월요일 저녁마다 마인드 영상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이런 게 올렸죠. 저축하고 뭐 절약하고 뭐 이런 걸 하라는 영상을 좀 올렸는데 이런 거 올렸더니 이제 달리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뭐냐 이런 거죠. 아니 저축하라는 건 좋은데 다 그렇게 저축하라고 얘기를 하면 도대체 소비는 누가 하냐? 그리고 열심히 쓰라고 하세요. 그래야지 제가 더 부자가 되죠.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욜로로 사는 사람들을 약간 조금 뭐 나쁘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잘 써줘야지 경제는 발전하고 나는 나대로 발전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이렇게 뭐 소비는 누가 하는지 뭐 남들이 많이 쓰면 내가 부자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 부질없습니다. 그 부질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낙수효과라는 거 아시죠? 낙수효과라는 게 사실 이 교과서에서도 배우는 얘기인데 이 물이라는 걸 위에서 부으면 이게 물이 이제 쫄쫄쫄쫄 흐르면서 이 밑에 컵까지 도달한다. 그래가지고 부자가 돈을 많이 벌면은 그 부자들이 버는 돈이 당연히 이렇게 밑으로 이제 흘러내린다는 게 이 낙수효과인데 이 낙수효과라는 게 되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게 최초로 나온 게 이때래요. 1929년인가? 그때 이제 대공황, 미국에서 이제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막 정말 경제가 이제 완전 파탄이 나버리는데 그때 이제 윌 로저스라고 뭐 이제 배우도 하고 뭐 칼럼니스트도 하고 뭐 이거저거 뭐 작가도 하고 했던 분인데 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때 그 대통령이 후보 대통령인가 그런데 그분이 이제 대공황을 극복하겠습니다 하면서 뭐 이제 뭐 돈을 풀고 그런 정책들을 이제 발표를 했을 때 상류층한테 이제 돈을 좀 약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돈이 좀 이렇게 흐르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정책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아 그래? 그럼 상류층의 손에 넘어간 돈들이 부디 빈민들에게도 떨어져 내리기를 흘러내리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처음으로 요 낙수효과라는 얘기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때는 그냥 한번 약간 어떤 멘트 같은 거였는데 요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1980년대 요때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부유층들의 세금을 낮추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은 소비와 투자가 부유층들에서 늘어나면서 경제 성장이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정책 드라이브를 걸 때 요때 이 낙수효과가 다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경제의 어떤 정책, 경제학의 하나의 어떤 이론으로 천천히 정립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어땠을까요? 낙수효과의 결과는 어느 정도 경제 성장도 한 것도 있겠지만 이 자산의 양극화라는 걸로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미국만 보더라도 상위 소수의 자산가들이 국가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죠. 이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낙수효과라는 게 결국 모두가 잘 사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부자들이 더 많은 자산을 가지게 되는 효과로 자산의 양극화로 일어나기도 하더라. 우리나라도 낙수효과를 이제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건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요 거의 10년 동안 똑같이 낙수효과를 얘기를 하면서 부유층들의 세금을 낮추면은 소비와 투자가 늘어가지고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겁니다라고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경제 성장도 뭐 좀 약하기도 했지만 물론 워낙 힘들 때 이제 회복한 건 있지만 경제 성장이 막 쭉 늘어났다기보다는 경제 성장률이 점점 작아지고 양극화는 점점 심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분수효과처럼 밑에서 소득을 높여보자.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면은 경제가 성장할 겁니다.라고 하면서 또 소득 주도 성장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경기도 뭐 좋아지지 않고 양극화도 여전히 심해지면서 이것도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끝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이 낙수효과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이 낙수효과의 가장 모델이라고 할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게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했었잖아요. 근데 이 가난했던 나라가 어쨌든 제조업, 중공업, 뭐 중무장대 사업을 기반으로 하면서 기업이 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점차 부자가 돼가면서 약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한민국이 성장을 했는데 이 낙수효과가 과연 진짜 없는 거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좀 반반인 것 같기도 하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이 낙수효과라는 게 무조건 성공하느냐 그리고 무조건 실패하느냐 이런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 낙수효과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차이가 있는데 최성락 박사라는 분이 진정한 낙수효과 부자들 투자로 만들어진다라는 어떤 기고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자들의 소비력 증가 이게 결국에 이제 돈이 흘러내려가지고 다 모두가 뭐 부자가 된다 뭐 이게 낙수효과가 생긴다라고 믿는 요 부분 부자들의 소비력 증가는 사실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 이게 오히려 이 사회적 불평등만 키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자들의 소비에 집중하면은 낙수효과는 실패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영상을 찍었었죠. 서울 신라호텔에서 가격 30만 원짜리 케이크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완판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뭐 28만 원짜리 케이크 이런 것들 보면은 부자들의 소비죠. 그리고 부자들이 돈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팔리고 완판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부자들이 돈 쓰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경제도 성장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고가의 제품 그리고 이런 고가의 상품들이 팔려봐야 이 전체 국가 경제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많이 팔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소비를 늘리는 게 좋긴 좋겠죠. 당연히 돈이 없는 사람들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면 돈이 돌긴 돕니다. 돈이 돌긴 돌지만 이 돈이 도는 이 양이 얼마나 많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늘어난다고 해서 좋아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IMF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렇다고 합니다. 부유층의 소득이 1%가 증가하면은 경제 성장이 0.08% 감소하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자들이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를 한다고 해서 이게 경제 성장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성장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부자들이 소비를 한다고 해서 성장이 안 되면 도대체 성장은 왜 일어나는가? 사실 이런 거죠. 이게 투자나 기업이나 뭐 다 똑같은 건데 한마디로 이 돈이라는 게 덜 움직이고 있다면 이 돈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발히 움직이게 만들면 그게 이제 성장이라는 결과로 나오는 거죠. 이 투자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은행에 예금을 넣어놨어요. 그럼 내가 4% 벌었다 쳐. 그런데 이걸 내가 어디다 투자를 했어. 20%, 뭐 30% 소득을 낸 거야. 아니면 외국에 투자했는데 뭐 2배를 벌어왔어.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투자를 활성화시키거나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결국에 이 경제의 성장인 것이고 이 부가가치가 높은 곳으로 돈이 흘러가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농사를 했다면은 그 농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인력이나 아니면 자금력을 이런 돈을 모아가지고 인력을 모아서 중공업이나 제조업으로 바꿨더니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더 잘 된 것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 어떤 그런 투자처에 돈이 몰리게 하면 그게 성장이 되는 거죠. 이 정주영 회장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의 거북선 모양이 막 있는 거를 그 보여주면서 우리나라가 조선소는 없지만 배를 잘 만드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소도 만들고 배도 만들 테니까 우리한테 수주를 해줘라 라고 해가지고 조선소도 없는데 배 수주부터 먼저 했던 약간 그런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현대중공업이죠. 현대가 이제 조선소도 지으면서 배도 같이 만듭니다. 한마디로 이제 기적적인 일을 해가지고 잘 납품하면서 우리나라 조선 강국으로 가는 어떤 그런 시작점이었는데 이런 것처럼 결국에 경제가 성장하고 이런 것들은 이 좋은 기업인들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부 정책도 잘 밀어줘가지고 결국에 아까 말한 대로 잠들어 있는 돈을 활발히 움직일 수 있게 그리고 엄청나게 효율적인 곳에다가 계속 이동시키고 거기에 인적 자원, 뭐 연구도 계속 몰아주면서 이 파이를 키우는 것이 낙수 효과인 것이지 단순히 부자들이 많아져서 부자들이 소비를 하면 그게 낙수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창업도 해서 이 창업을 한 사람들이 이제 고용을 많이 하고 그럼 이제 고용을 당한 사람들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또 기업을 또 키우고 그럼 기업을 키우면은 또 연봉을 또 많이 높여주고 그러면서 번 돈을 같이 이제 사회에 나눠주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경제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 진정한 낙수 효과라는 거는 회사가 성장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그게 낙수 효과로 잘 일어나는 것이고 그게 한강의 기적 우리나라의 어떤 최근 한 4, 50년간의 경제 성장을 요약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좋은 회사들이 많이 생겼고 그 회사들이 계속 급성장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니까 국민들도 부자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소비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업 회장들 있죠. 아까 말한 정주영 회장이든 뭐 이병철 회장이든 이런 분들이 소비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소비를 한다고 해봐야 뭐 개인이 써봐야 뭐 얼마나 쓰겠습니까? 뭐 몇억, 몇십억, 뭐 몇백억 쓰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쓰는 돈이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고 사실 그런 분들이 이런 투자를 해가지고 어떤 공장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회사를 차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쓰는 돈은 수천억, 수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직원들을 뭐 몇천 명만 뽑아도 그 사람들한테 주는 급여를 생각해 보면 이 부자들이 소비를 하는 거가 사실은 이 투자를 하고 창업을 하고 기업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에 비하면은 정말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도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지금은 경기가 침체되고 경기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리고 뭐 경기가 좋다고 말한 적이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벌써 한 십몇 년째 경기 안 좋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이런 거겠죠. 창업이나 투자를 하기에 되게 소극적인 분위기나 정책 같은 것들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이제 보통 이제 창업가 정신이라는 거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패도 하다 보면은 성공을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한번 실패하면 그냥 박살을 내버리죠. 실패하면 그냥 낙오자다. 얘는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밀어주면 안 된다 하면서 또 새로운 사람을 찾고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한테 또 몰려갔다가 그 사람이 실패하면 또 얘는 아닌가 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찾고 이런 것들도 많고 거기다 또 변화가 어려운 사회적인 분위기도 되게 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안정이라는 걸 좋아해가지고 무언가 좀 도전하고 뭔가 변화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어떻게 크면 좋죠? 좋은 회사 들어가거나 뭐 의사가 되거나 전문직이 돼가지고 안정적으로 큰 부자는 못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꾸준히 최대한 오랫동안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어른들의 소원인 것처럼 뭔가 변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어려워하고 남들이 가는 길, 일반적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불안해하는 그런 분위기도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기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기업 규제가 정말 많고요. 그리고 어떤 뭐 세금부터 해가지고 뭐 법적으로 뭐 이런저런 제약들이 정말 많은 게 또 우리나라 기업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엮이면서 시장이 좀 활발함이 좀 줄어들고 안정지향형이고 그리고 있던 거 잘 지키자. 그리고 너무 뭐 사업을 키우지 말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개인으로만 봐도 사실 그 알뜰히 저축해가지고 뭐 돈을 모아서 뭐 부자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저축하세요. 제가 영상을 많이 찍어도 실제 저축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제가 구독자가 지금 117만 명인데 117만 명이면은 꽤 그래도 많은 겁니다. 이 117만 명을 이제 한국인들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약 40명 중에 한 명이 제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40명이라는 거는 대충 지하철 타면 그 지하철 한 칸에 있는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이 지하철 한 칸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제 구독자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돈 모으세요, 저축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 얘기를 듣고 저축을 할까? 이 117만 명 중에 악착같이 저축하는 사람, 뭐 제가 말한 대로 70% 저축하고 커피는 맥심만 드시고요. 카누는 사치입니다. 데이트는 정말 돈 안 드는 공원에서 걸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 지키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계저축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가계저축률은 뭐냐면은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 받고 뭐 이거저거 떼고 나서 실제로 수령하는 돈에서 쓸 수 있는 소득, 그 중에서 저축액이 몇 %냐라는 그 비중을 따지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2020년에 이제 데이터가 보면 10%입니다. 그리고 이게 치솟아서 10%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가게가 내가 버는 돈 실수령액에서 한 10% 저축하기도 쉽지 않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0% 저축해요, 50% 저축해요도 사실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그거 저축하기도 쉽지 않다. 한마디로 남들도 뭐 그렇게 되면 누가 소비하냐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나 하나 정신 차리고 돈 모으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열심히 저축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남들이 뭐 하는지 사실 생각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것이지 남들이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남들이 뭐 왜 이렇게 너무 뭐 궁상맞게 사냐라고 말하는 것도 그냥 무시하시면 되는 거고 반대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저축하고 있지만 남들이 돈 쓰고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는 거죠. 뭐 그 사람을 내가 챙긴다고 해서 다 바뀌는 것도 아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제가 117만 명을 대상으로 영상을 찍어도 사실 제 얘기를 듣고 바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그 7년 전에 찍은 절대로 전세 살지 말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지금 거의 300만 명 넘게 봤는데 과연 그 영상을 보고 몇 명이나 바뀌었을까? 제가 그 영상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전세를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으면 저한테 손해다. 그렇지만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듣는 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좀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월세로 사시거나 매매를 하는 게 본인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게 벌써 7년 전입니다.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8년 차네요. 8년이 됐는데 과연 그 영상으로 바뀐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괜히 뭐 다른 사람들 신경 쓰고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갈 길 열심히 가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모으세요. 열심히 모은다고 해서 뭐 내가 경제에 어떤 해를 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 모아가지고 창업하시면 그게 경제 성장에 훨씬 더 도움 많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투자를 한다고 해서 내가 경제에 되게 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투자를 통해 가지고 건물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주식이 뭐 상장되기도 하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뭐 회사가 더 성장되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창업이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경제 성장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부자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자 되셔가지고 뭐 직원들도 많이 고용도 하시고 그리고 뭐 살 거 있으면 소비도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경제에 이바지하시면 된다. 내가 저축하고 열심히 아낀다고 해서 내가 평생 돈 안 쓰고 은행에 넣어놓고 죽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나중에 다 쓰고 나중에 다 회사도 만들고 나중에 다 사업도 하고 나중에 다 뭐 투자도 하실 거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나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내 갈 길 열심히 가시면 되겠습니다. 24년 새해니까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올 한 해 많이 발전하셔가지고 올해 말 내년 초에 다시 한번 25년 때쯤에는 그래도 1년 동안 잘 살았다. 나 진짜 후회 없이 살았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한번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